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9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미국 선물은 뭐 흐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 1.8% 상승 중이고 테슬라 1% 조금 가깝게. 대신에 이제 양자는 좀 하락 중이에요. 이게 어제 CES에서 젠슨왕이 이제 양자에 대해서 실생활에 조금 적용하려면은 뭐 한 15년, 뭐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언급 때문인지 양자 쪽은 일단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는 그 전날 하루 해서 좀 조정하더니 시간에 또 강하죠. 서브 로보틱스랑 이렇게 해서 로보틱스 2개, 그리고 모더나는 그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 중이고, 일단 미장 흐름은 이 상태이고, 일단 오늘 잠정 실적 삼성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BM이 아니라 젠스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이제 마이크론게 이제 사용된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결국 삼전이랑 하이닉스 것도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좋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미국 휴장일이고 주말 끼고 스타쉽,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20일은 트럼프 취임, 이렇게 재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 흐름은 딱딱 볼만한, 계속 이어지는 좀 괜찮은 재료들이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일단 시간에서 조금 순환매 느낌이 있죠. 일단 수십 명이 병원 대기실에서 링거 맞고 있다. 중국을 점령한 HPMV. 국내 영향은 없나.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요게 좀 유행 중인데, 일단 질병청에서는 흔한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아직 좀 특이 동향 없다, 요 정도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독감도 그렇고 요 HPMV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증상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호흡기 질환,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묶어가지고 세력들이 좀 부각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일단 중국에서 계속 핫하다고 하니까 코로나 관련주들 일단 저 뉴스 때문인지 시간에서 좀 반짝했습니다.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키트 통해 가지고 부각이 되고, 랩지노믹스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 때문에 오늘 수젠텍이 좀 셌죠. 그래서 요것들이랑 진양제약 요거는 이제 좀 낙폭 만들면서 밀리기는 했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좀 주기는 줬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순환매식으로 요 음압병상 애들이 시간에 좀 상을 갔거든요. 우정바이오, GH 신소재, 이게 좀 재료가 더 커지고 하면은 진단키트에서 뭐 이제 재택근무라던가, 재택근무도 오늘 좀 반짝했었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확장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교육, 뭐 식량, 택배 이런 것들. 근데 일단은 코로나 관련 주는 웬만하면 좀 데이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잘못 물리면은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트를 딱 보면은 얘네는 4년, 3년, 4년 동안 해먹은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매년 어떻게든 엮어서 또 그만큼 강하게 올리기도 했는데 잘못 물리면 1년 이상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그리고 CES는 이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우선 그래도 좀 로봇 뉴스들이 계속 붙기는 해요. 뭐 젠스랑이 이번에 2년 전 챗 GPT처럼 로봇 대중화의 순간이 왔다. 이 말인 즉슨 엔비디아에서 올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거다. 관심이 이제 투자 이런 걸로 엮일 수 있고,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그 관심 갖고 투자하는 섹터는 중간중간 재료를 좀 만들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로봇 섹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AI 로봇, 노란 공 모양의 AI 컴패니언 볼리, 요거에 대해서 한 5월에서 6월쯤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구독 서비스로 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삼성 부회장 휴머노이드 인수합병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 좀 이끌었는데 혹시나 좀 다른 로봇 섹터도 뭐 좀 인수합병 중소형주들에서 좀 찌라시성 붙이는지 삼성 AI 집사 볼리 상반기 내 구독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로봇 섹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오늘 조정 나오면서 5일선을 좀 터치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또 지지하고 5일선 타면서 또 올라오나, 그거랑 이렌시스, 클로봇, 하이젠, RNM 얘네들 지금 5일선 깨지고서 좀 밑골이 달기는 했죠. 오늘 조정은 대금은 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일단 오늘 좀 반짝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 뒤에까지 좀 보기는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싹 모니터에 요것들이 부각이 되고 하루 조정 있다가 오늘 슈팅까지 만들어줬던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순환매는 어찌됐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거는 오늘 어제죠.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종전 말하던 트럼프, 러시아 사정 좀 생각했을 때 공감된다. 6개월 정도 좀 걸려야 한다. 푸틴에 공감한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전쟁이 계속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결국 종전 휴전에 대해서 뒷부분은 보면은 결국 종전 휴전에 대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종전이든 휴전이든 뭐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는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38% 평화만 보장된다면 영토 양보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이런 내용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젤렌스키의 지지율 하락과 같이 연동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젤렌스키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 종전 협상에 대해서 좀 압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연중의 압박? 이런 키워드로. 자, 그래서 젤렌스키도 이번 달 말에 종전회담 기대한다. 트럼프 취임 직후 먼저 만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트럼프와 푸틴입니다. 푸틴이에요. 젤렌스키는 그 뒤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둘의 만남이 핵심이에요. 재건 쪽에서는. 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대해서 끝내거나 이어갈 수 있는 그 주체가 아니죠. 사실상 미국이 무기 지원 끊으면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좀 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게, 야, 니네 계속 전쟁할 거야? 나 무기 끊는다? 그리고서 그게 또 트럼프가 내세우던 자국 우선주의. 왜 미국이 세계 1위라는 이유로 계속 손해를 봐야 되냐? 야, 나토 니네들 방위비 더 내. 이거랑 똑같은 개념도 있죠. 계속 퍼주는 거는 트럼프는 싫어해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미국이 세계 1위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싶진 않아. 손해볼 이유는 없어. 니네 돈 더 내. 지켜줄 거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내세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땅 파서 무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하면은 미국한테 이점도 있어요. 이것저것 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가 내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끊으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 못하죠. 그래서 미국한테 일단 주도권이 하나 있고, 러시아 푸틴은 내세우는 건 계속 이 두 개예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애초에 이번에 침공했던 제일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네. 자신의 앞마당인데, 러시아 바로 앞인데 거기까지 나토가 들어오는 거 우리 못 참아. 그래가지고 니네 가입하지 마. 아, 못 참겠다. 때려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기는 해요. 그리고 요 부분이랑 자신들이 뺏은 땅 러시아로 귀속시켜라. 그리고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이거 제일 싫어하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기네 바로 마당 앞에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나토 가입을 하면은. 나토는 뭐가 됐든 아직은 좀 적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랑 나토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괜히 러시아 성질 긁을 이유가 없죠.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서방 국가랑 나토 측이랑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을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서방 국가가 있고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은 나토 안 받아주면은 여기서 완충 지역을 해주잖아요. 이게 조금 힘이 없는 국가에 어쩔 수 없는 서러움이긴 한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받아달라 하지만 나토 측에서는 받아서 긁어 부스럼만 나올 확률이 높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득볼 부분이 없으니까 안 받은 거고 앞으로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뺏은 땅도 러시아로 귀속시켜라. 여기도 사실상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 친러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베이스로 갖다 계속 이 두 개가 전제 조건. 그래서 이제 푸틴이랑 트럼프 이 둘의 만남이 핵심 키워드예요. 종전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트럼프 취임이라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는 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압박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드론, 그 다음에 뭐 틱톡, 그 다음에 조선은 트럼프 순환매라는 느낌 안에 그 메인 재료도였기는 하는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좋죠. 그래서 재건, 자율주행, 우주항공, 취임식 테마. 여기 취임식 테마는 오늘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신세계 INC 정용진 회장이 유일하게 뭐 무도회까지 참석한다 해가지고 얘는 좀 주도주 눌림 매매하기 정말 좋았던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 눌림 매매에서 거의 그냥 대놓고 수익 내기 좀 쉬웠던 그런 종목이지 않나. 좀 주도주급이기도 했고, 일단 이제 쌍봉 주변을 좀 막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가려면은 이런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켜주는지, 고점 돌파 안 하면은 좀 건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요렇게. 그래서 트럼프 순환매 재건 쪽은 오늘도 시간에 반짝반짝 했는데, 이쪽은 조금 내려왔으면 하는데 내려오지 않을 확률도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종목들이 워낙 강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은 오늘은 뭐 좀 큰 이슈 없고, 테슬라 좀 하락해서 그런지 주가가 좀 빼긴 뺐죠. 21선 주변에서 지지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것 같고, 뭐 대북주는 오늘 흐름은 좀 무난한. 그래서 트럼프 관련 주들, 그리고 조선 쪽은 그냥 번외로 수급이랑 계속 좀 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HJ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엔진 강했던 애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마린. 1승은 LNG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중간중간 좀 반짝반짝하긴 하는데, 일단은 조선 쪽이 추세 자체가 꽤 괜찮아요. 수급 들어오면서. 하나오션은 올해 10년 고점을 저항을 이제 좀 돌파하는 그런 자리인데, 내일 또 수급 어떻게 들어오나. 외국인이 아직 이탈이 없습니다. 1200억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 순환매 계속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좀 실적 발표하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젠스랑의 언급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밑에서 120선 좀 돌파를 했고, 반도체 관련 주들은 밑에서 올라오면서 120선 좀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YC,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오셈은 120선 돌파했다가 좀 다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엑시콘, 그리고 여기서 끼 좋은 게 뭐 최근에는 한미반도체 요 정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좀 120선에 걸쳐놨는데, 엑시콘은 시간에서 일단 살짝 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 그리고 유리기판은 SKC 이번에 유리기판 CES에서 글라스 처음으로 이제 공개했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좀 상용화, 시장 좀 개화에 대해서는 유리기판, SKC, 피롭틱스, JNTC 요 애들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끼 좋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은 태강은 태성 일단은 유리기판 쪽은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온 섹터인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 어차피 JP모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갈렸죠. 그래도 HLB는 지금 오늘 7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에 슬쩍 밟아서는 그런 흐름이고, 유한양행은 오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돈이 좀 들어오고 좀 눌렸는데, 얘도 내일 흐름 한번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테, 보로노이는 오늘 뭐 뉴스 하나 좀 돌아다녔죠.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 JP모건 재료들이랑 또 같이 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지수를 돌린다 싶으면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가 흐름이 좀 좋았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게 젠스랑 발언 하루 만에 또 뒤집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쪽 한번 또 체크를 해볼 것 같고, 120선 돌파랑 그런 한미반도체 이런 거 하이닉스랑 삼전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그리고 로봇 섹터도 일단 미국에서 좀 좋은 흐름, 레인보우가 일단은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센 조정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로봇이 다 5일선을 좀 깼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이랑 오늘 그 테슬라랑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에 움직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쪽이랑 정치
정치는 이재명 관련주가 한번 좀 밀렸으면 하는데 안 밀리고 위에서 좀 계속 버텨요. 혹시나 이거 추세 만들다가 뭐 뉴스 하나 붙으면서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는 건지 쌍봉 맞고 안 죽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대선 테마까지 계속 흐름까지 계속 봐야 되긴 하고, 그 외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인맥주는 신세계 INC가 대장이죠. 그래서 쌍봉 맞았는데 여기를 좀 돌파하는지 돈 들어오나 그거랑 나머지 관련주들, 그래도 재건 쪽이랑 뭐 조선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눈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없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요거 외에는 이제 엔비디아 키워드 엮인 뭐 아이크래프트, MDS 테크, 제이시언 이런 개별주들 정도까지 있는데 시장이 오늘까지는 좀 좋기는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일도 이런 흐름 좀 이어가나. 오늘은 좀 재료 측면에서 탁 눈에 꽂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지수 수급 좀 시장 그 당일 추이 보면서 반도체 쪽이랑 이제 뭐 바이오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JP모건이 일단 있죠. 그거랑 뭐 조선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